자, 안녕들 하세요. 이제 6월의 마지막 강의가 되네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오늘 할 것은 이론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러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74쪽인가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 일단 공식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식부터.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공식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양도 차익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해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 빼주면 된다. 공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써보면은 첫째,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 그 다음 마이너스 양도비용.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양도차익이 나오죠. 차익이 나와야 세금을 내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도차손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와도 신고해야 되고 차손이 나와도 신고는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럼 나는 공식 알겠다. 공식을 알면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원칙은 뭐가 된다? 실지거래가액이 되겠죠. 뭐가 돼요? 실지거래가. 그러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다.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되느냐? 필요경비로 묶어도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건 다 필요경비로 묶어도 돼. 그렇지만 양도가액, 취득가액만 따로 내놓고 나머지 두 가지를 합쳐서 뭐로 공부하면 좋다?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것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실제로 지출했는데 다 인정을 해주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뭐 세금계산서라든가 영수증 같은 것, 장부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끝. 자, 이렇게만 되면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실지 거래가라는 건 뭐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실지로 주고받는 돈이야. 실지로 받은 돈, 실지로 쓴 돈, 실지로 쓴 돈,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끝. 이러면 돼. 그런데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돼.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돼. 그럼 무슨 결정을 하느냐? 추계결정이라는 걸 해요. 추계결정의 뜻은 뭐냐? 계산을 추정해서 금액을 정한다 이게야. 그럼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야, 나 양도 10억에 양도했어 라고 내가 신고했어. 그럼 알았어. 그럼 증빙자료 봐봐. 없어. 장부 갖고 와봐. 장부 안 썼어. 그럼 신고를 10억이라 얘기했지만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추계결정이야. 따라서 추계결정 사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실거래가에 증빙서류가 없어. 그 다음에 내용이 일부 미비 누락이 돼 있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증빙자료를 갖고 왔는데 거짓임이 명백해. 이건 다 우리끼리 표현 가라라고 그러나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아들어?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 자, 이런 경우에 거짓이 명백하면 신고한 금액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네가 신고를 했지만 그 금액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게 뭐가 된다? 추계결정이 되죠.
그럼 취계 결정을 할 때는 적용되는 순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있는데 양도가액이라는 건 언제 거예요? 양도가액? 그렇죠. 지금 거야. 지금 거는 우리가 취계 결정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양도가액은 지금 파는 금액인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적용되는 순서는 몇 페이지나 찾느라고요? 174쪽에.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이 이제 175쪽의 양괄호 1번 용어 정의. 여기 있는 걸 찾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써줄게. 175쪽. 요거 하고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성격들이 급해서. 그럼 양도가액이 취계 결정이 될 때는 야, 네가 팔았다는 비슷한 부동산이 요즘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1순위 매매 사례가액. 경기가 딱 끊어졌어. 거래된 게 없어. 그러면 감정가액. 야, 감정가액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싫어. 그러면 기준시가. 요 순서대로 적용한다. 순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양도가액은 최근의 금액이니까 3단계뿐이 안 나와. 다 쓰셨어? 잘했어.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취득가액이 나와요. 취득가액은 최근 거야, 옛날 거야? 그렇죠. 20년 전에 거 될 수도 있고 10년 전 될 것도 있으니까 아리아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가 추가가 됩니다. 첫째, 뭘 적용해야 된다? 매매 사례가액. 두 번째는 감정가액. 세 번째가 환산 취득가액. 제일 중요한 거죠. 환산이라는 건 금액을 환산, 추정하라 이거야. 그것 계산 어려워, 싫어. 그러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되죠. 해서 우리가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취계 결정을 하는데 시험에는 옛날 금액, 취득가액 취계 결정하는 순서가 주어진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된다? 환산 취득가액. 또는 취득이 들어가면은 걸릴까봐 환산가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땐 두 가지 형태예요. 첫째, 순서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2번 정도 나왔어. 2-3번. 또 하나는 뭐냐? 환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뭐가 나오느냐? 얘는 취득가액 취계 결정할 때만 나타나. 양도가액 취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걸 바꿔서 설명을 틀리게 내요. 뭐라 그러냐? 양도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는 환산, 취득자가 들어가면 금방 들킬까봐 환산가액이 있지만 취득가액을 취계 결정할 때는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 취계 결정할 때만 나온다. 그래서 취득자가 들어가면 취득가액인지 들통날까봐 취득자를 빼고 환산가액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것 끝. 그래서 175쪽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보면은 자 동그라미 2번 취계 결정의 순서는 결정 금액을 정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러고 금액을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경정이 돼요. 시험 대비해서는 취계 결정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여기는 기업,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어떤 서류에다가 사진을 붙일 때 이 사진은 옛날 사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사진은 최근 몇 개월 이내죠? 그래서 바뀌었나? 세법은 이럴 줄 알았어. 세법은 3개월이지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내가 잘못이지. 왜 이걸 질문을 해? 바로 그거야. 아주 옛날 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똑같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몇 개월? 3개월. 양도일 현재 전후로 해서 몇 개월? 3개월 해서 기억, 니은 3개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체크만 하세요. 환산 취득가액인데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28회 때인가 한번 딱 나왔어. 그때 욕을 뒤지게 먹어갖고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공식 가르쳐 드릴까? 이건 요번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 한번 해봅시다. 환산 취득가액이다 그랬으면은 요렇게 따져보면 돼. 환산 취득가액은 순서가 몇 번째냐? 순서가 세 번째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다음에 환산가액이죠. 그럼 환산가액 앞에 뭐가 있느냐? 원칙은 실지거래가, 매매사례가, 감정가 세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가 꼭 주어져. 실거래가가 주어지던 매매사례가 주어지던 감정가액이 주어지던 아무거나 주어져. 재작년에 나올 땐 실거래가가 주어졌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 주어진 걸 가지고 기준시가에 의해서 나눠주면 돼. 그럼 곱하기 기준시가분의 기준시가. 그러면 밑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그래서 문제가 실거래가가 나왔다. 그럼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공식은 설명드렸지만은 공부하지 마세요. 올해 시험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는 거는 한번 설명하고 끝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밑에 양괄호 2번에 기준시가 나와 있죠.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나와 있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다 그랬으면은 하나씩 요걸 보도록 하죠. 보셔요.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요겁니다. 우리가 실거래가를 적용하면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건 다 인정돼. 증빙자료만 있으면. 그런데 얘가 실지거래가액인데 얘가 환산 취득가액이다. 그럼 추계결정을 했단 얘기죠. 추계결정. 그럼 잘 보세요.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건 다 인정해줘. 100%. 증빙자료만 있으면. 그런데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건 실거래가가 아니죠. 기준금액이죠. 환산한 거죠. 따라서 경비도 실제로 지출한 거 인정을 안 해줘. 그럼 뭐냐? 필요경비도 일정한 비율만큼만 인정해 주겠다. 왜? 얘가 실거래가가 아니니까 얘도 실제로 지출한 거 인정 안 해. 경비도 일정한 비율만. 얘를 환산했으니까 얘도 일정한 비율만 공제해 준다. 이걸 계산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지출을 했다. 필요경비 끝. 아, 필요경비라는 건 실제로 지출한 걸 얘기하는구나.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나오면 아,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말 이해가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제율만 알아두면 되는데 공제율은 3%, 7%, 1%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만 공부해. 토지 건물만. 토지 건물만 공제율은 얼마가 되느냐? 얘가 등기가 됐으면 3% 경비로 인정해줘. 몇 프로? 3%. 그런데 등기가 안 됐으면은 불이익을 줘.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등기는 3% 해줘. 미등기는 불이익을 줘.
조금 해줘. 0.3%, 10분의 1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는 7%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얘만 공부하셔. 계산 문제도 27회 때 이거 구하는 거 28회 때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28회 때가 뭐냐? 합계론처럼 한 번에서 답 나오게끔 출제가 됐다가 여기서는 4번의 과정을 거쳐야 답이 나오게끔 나왔어. 난리가 났어. 28회 때. 우리를 세무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도 눈이 침침해 죽겠는데 계산을 4번씩이나 하게 만든다.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연도 29회 때는 더하기만 시험에 나왔어. 이거예요. 인터넷을 무시 못하는 거야. 이걸 왜 얘기하느냐? 작년 30일에 때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 신청이 들어갈 문제예요. 평생 안 풀어봤던 거.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전수 정답이 됐어. 작년에. 그건 다 맞게 해줬어. 한 문제 나왔는데. 좋아 죽겠지?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계산 문제 때문에 욕을 먹었으니까 올해는 아니 여보세요 안 나오기는 왜 그래? 나오는데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한 번에 답을 찾게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한 번쯤 터져봐야 된다니까. 난 배꼽 잡고 28회 때 이거 나온 거거든. 4번의 계산을 고치고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더니 29회 때 내가 얘기했거든. 29회 때는 쉽게 나올 겁니다 했더니 더하기 딱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 다 맞게끔.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다. 여론이라는 거. 지금도 여론이 막 문제가 있으니까 세법 개정안이 막 들어가고 그러죠. 국회 소위원회 통과는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될 게 몇 개 있는데 몇 개 없어. 재산세 감면하는 거랑 우리 평상시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자체 알아도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는 경비도 필요경비. 필요경비라는 뜻은 실제로 지출한 거. 그런데 환산취득가액이다. 추계결정을 했을 때는 경비도 일정 비율만 인정해준다. 일정 비율만 인정해준다. 계산공제라고 얘기하죠. 계산공제는 공제율 알아두면 되는데 토지, 건물만 공부합니다.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끝. 요것만 알아두셔. 176쪽에 양괄호 3번 필요경비 동그라미 치세요. 계산공제라고 나왔죠. 계산공제의 뜻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정 비율만 인정해준다. 1번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다 공제율 곱합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100분의 3. 괄호 안에 미등기는 1000분의 얼마? 3. 100분의 3이면 3%, 1000분의 3이면 0.3%.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2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가 되더라. 끝.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체크. 이것도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얘 나왔죠 계산하는 거, 얘 나왔죠 계산하는 거, 그 다음 양괄호 4번 계산하는 거. 이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야. 28회 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이 계산 문제는 하지 않아도 돼요. 쳐다보지 말어. 한번 이따가 여러분이 반응이 시원찮으면 끝날 때쯤에서 한번 기절할 문제, 28회 때 문제를 계산 문제를 한번 서비스로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시간이 안 되면 안 맞고. 그 다음에 5번 나와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벌칙이에요. 1번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을 하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 이건 괘씸죄입니다. 보세요. 내가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5년 이내에 양도했어. 그럼 5년 이내 양도했다는 건 최근에 짓자마자 파는 거야. 건물을 짓고 1년 이내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봐요. 공사를 할 때 공사비 주겠죠. 그럼 증빙자료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은 지 1년 이내 파는데 너 증빙자료, 장부도 없대? 증빙자료도 없대? 그럼 취계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건물을 신축 후 1년 이내 공사비 증빙을 못한다는 건 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공사비 줄 때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인정받는데 이게 없다는 건 뭐가 속이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를 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이 안 돼. 그럼 취계 결정하죠. 취계 결정할 때는 100분의 5%를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 두 번째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밑줄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취계결정이란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동그라미 더한다. 그러니까 100분의 5를 괘씸죄로 세금을 더 물린다는 얘기야. 여기서 알아둘 것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난이도 최상. 뭐라고 나왔냐? 내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돼. 취계결정을 해. 취계결정을 하면 감정가액이라든가 환산 취득가액으로 취계결정을 했으면 요놈의 5%를 가산을 한다는 얘기야. 너 뭔가 속이는 게 있구나. 왜 실거래가 증빙을 못해? 왜 증빙자료 안 받아놨어? 너 고의로 그랬구나. 그래서 몇 프로 세금을 할증한다? 5%. 근데 난이도 최상이 뭐냐? 바로 요놈. 환산 취득가액, 즉 취계결정 금액에 대해서 5%야.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 산출세액의 5%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괘씸죄 5%를 가산을 할 때는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게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5%다 이거야. 왜? 이걸 취득가액으로 취계결정했으니까 요놈이 아니야. 요놈의 5% 더 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난이도 최상입니다. 한번 딱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도 해준 게 낫잖아. 이렇게 선을. 7, 8월 달에는 요걸 또 이제 구분해서 강조해주고 할 겁니다.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7쪽에 2번 나왔습니다. 2번은 양 박스에 보면은 필요경비가 3개로 나와 있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처리됐을 때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잘 보셔야 돼요. 요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 우리가 요 공식을 외웠으면은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예외로 확인이 안 되면 취계결정 이렇게 빨리 앞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와야지. 우리 패밀리. 우리 이쁜이 또 어디 갔어? 이따 쉬는 시간에 전화해봐. 지금 자고 있을 거야. 깨워줘야지. 자, 실거래가가 원칙이야. 끝.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요거야. 이론, 요놈인데 세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취득가액은 뭐냐? 취득가액은 시험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게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이 나와요. 그럼 요건 어디서 배웠냐? 취득세 배운 거랑 똑같아.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 외울 거 없어. 취득 시점에 들어갔다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있다 포함해. 취득 이후에 발생했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들어갔으면 포함, 그 다음에 발생했으면 제외가 된다는 것. 자, 볼까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단어만 하시면 돼요. 현재가치 할인차금. 말이 어려워.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여기다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러분이 가전제품으로 해보죠. TV 동행 세일이죠 요즘? 그런 거 잘 몰라요? 됐어. 그럼 TV가 보면은 하이마트 갔더니 현금가가 2억이다. 그 다음에 할부가가 3억이다. 그럼 돈이 있으면 얼마 주면 돼? 2억. 돈이 없으면 얼마 줘야 돼? 그럼 내가 할부로 사면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억이 되는 거죠. 할부로 사면. 그럼 3억에 뭐가 들어갔냐? 현금가가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2억은 현금가야. 현금가라는 뜻은 뭐예요? 현재 가치란 얘기야. 지금은 2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현금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현재 가치야. 그럼 나머지 1억은 할부 이자가 되겠죠. 할부 이자가 얼마야? 1억. 그럼 1억은 어떻게 구한 거야? 취득가액에서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죠. 요걸 해석한 것이 현재 가치를 할인한 차액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니까 이자를 세법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림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이 돼요. 공제받아.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조세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뿐이 없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종부세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세는 2개만 포함돼. 그리고 다른 건 지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아두셔요. 몇 번 출제됐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죠. 요 좀 이따 보고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방법에 따라서 이자를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이건 뭐냐? 당사자 약속을 해서 약정을 해서 거래가액에 이자를 포함시킨 거야. 당연히 거래가액에 포함시켰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 요거죠. 요거. 매물이 나왔는데 갑이 요게 일시불로 일시납으로 5억에 내놨어. 물건이. 근데 의리야 내가.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한 달 뒤에 복권 당첨될 예정이야. 그것도 1등으로. 한 달 뒤에. 얘 만나 꼬시죠. 야 가봐. 네가 일시불로 5억에 내놨는데 나 한 달 뒤에 복권 당첨될 거야. 그때 돈 줄게. 그리고 한 달 뒤에 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이자 1,000만 원 줄게. 약정할 때 거래가액에 이자를 포함시켰단 말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억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럴 때 이자는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셔? 그런데 이건 안 돼. 거래가액이 확정이 됐어.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기일이 지연이 됐어. 돈을 제때 못 줬어. 미안해서 연체이자 들어가는 거 있죠. 요거는 취득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거니까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이점 이해가나요? 그거 알아두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받았어. 대출받아서 발생하는 이자, 얘는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조작할 수 있잖아.
일부러 돈이 있는데 대출받아. 그리고 이자 줘. 그리고 일부러 연체해.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할 때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끝. 요거 위주로 보면 돼.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 놈은 잘 봐요. 얘는요 처음에가 힘든데 이건 몇 번 하면 너무 쉬워. 뭐냐면은 소송비용, 화해비용 다 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양도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야. 이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매매업 사업을 해. 사업소득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우연히 양도를 했어. 이건 내 사업과 관련 없는 거야. 그럼 양도소득 구할 때도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양도가액에서 요놈 합쳐서 필요경비로 묶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사업소득 금액이 나와. 요거는 양도소득, 요거는 사업소득이야.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야. 그럼 경비는 뭐냐? 인정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받을 수도 있어. 한쪽만 받아야 돼. 말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다는 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어. 그럼 여기에서 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됐다. 그럼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다. 이 말은 필요경비에 산입됐으니까 양도소득에서는 또 산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입된 건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 말이지. 한 번만 공제받는 거니까. 말 이해가셔? 여기서 앞에 말이 모르면 이게 꼭 나와 지문에. 그러니까 알아둬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여기에 집어넣구나. 그럼 양도소득 할 때는 제외가 돼야 되는구나. 한 번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있느냐? 1번은 좀 있다 하고요. 2번 뭐가 나왔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 뭔지 몰라? 이거 뜻이 뭔지 몰라? 그럼 뒤에 보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됐대. 또는 앞으로 산입할 거래. 그럼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다. 앞으로 산입할 거다. 여기서 빼줄 거란 얘기지.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외가 된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이해가셔? 아니야, 또 나왔어. 감가상각비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보니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대. 여기에 할 때 여기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것.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 구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번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꼭 나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여기에 산입했으니까 여기에선 제외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 찾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좀 어려운 건데 요거 보면 돼. 경비는 아무 데고 받으면 돼. 그런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산입을 했다 이거야. 그럼 양도소득 계산할 땐 산입한다, 제외한다? 제외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니까. 이해가셔? 불안해 죽겠네.
그 다음에 지급기일 지연이야. 아까 했어.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거래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취득가액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건 몰라도 되고 5번에 2월과세.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겁니다. 2월과세일 때 증여세는 경비로 인정받아. 그러니까 잘 봐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조세는 공제받지 못해. 그런데 2월 과세가 나왔을 때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줍니다. 2월 과세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2월 과세 설명하고 다시 한번 와볼게요. 오케이? 자, 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 내용이 177쪽에 보면은 취득가액에 포함, 불포함 나와 있죠. 자, 포함되는 건 취득세 등 이렇게 나왔죠. 아예 등 나온 김에 등이 등록면허세야. 등록면허세 써버리는 게 낫겠죠. 등이면 등이 뭘까 고민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할부이자죠. 그 다음 밑에 소송비용, 화해비용 있죠. 그 다음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 나와 있죠. 포함되지 않는 거 상속세 등 이렇게 나왔죠. 그 등이 증여세야. 거기다 또 등여세 이러면 안 돼요. 등이 아니라 증여세예요. 그 다음 필요경비에 산입한 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건데 괄호 열고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괄호 닫고 거기에 들어가면 좀 더 낫겠죠. 오늘 좋다 쓰는 것도 아주 취미생활 원 없이 하네. 그러니까 그냥 필요경비 산입하면 어디 경비에 산입한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건 제외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지연이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건데 필요경비에 산입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산입을 했거나 앞으로 산입할 금액이 된다는 것. 끝. 그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요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이론이 끝났으면 그 박스 두 번째 뭐가 나오냐? 요거예요. 자본적 지출. 우리가 지출이다 그랬으면은 돈 쓰는 거야. 돈 쓰면은 목적에 따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오죠. 자본적 지출은 쉽게 얘기해서 성능 향상, 좋아지면은 다 자본적 지출이야. 그러니까 얘는 외울 거 없어. 단어에 보면은 좋아졌다, 제자리다 판단할 수 있잖아. 안 되나? 그럼 외워.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성능 유지에 관한 것. 제자리다 그러면 돈 쓰나 마나야 수익적 지출. 좋아졌어 그러면 자본적 지출. 그럼 세법에서는 뭐냐? 이렇게 구별돼. 자본적 지출은 일단 금액이 커. 그리고 확인하기가 쉬워.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1억 주고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목돈 나갔죠? 엘리베이터 설치됐나 확인할 수 있어 없어? 가보면 보는 거야. 조작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적어. 그리고 조작 가능성이 있어. 요건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도장, 페인트를 갖다가 내가 장부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인트했다. 조작할 수 있어 없어? 확인하기가 어려워.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또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다. 63빌딩에는 강화유리가 한 장당 100만 원이 넘는데요. 요걸 갖다가 일주일에 3장씩 정기적으로 깨진다. 조작할 수 있죠? 일일이 63빌딩 올라가서 요게 새 유리인지 옛날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런 건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법에서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도장, 페인트하고 파손된 유리 교체한 거, 요 두 가지 위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공부할 거 없어. 좋아진 거면 다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제부터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여기서 냉난방 장치는 없어? 이동식이 아니라 이거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 스프링쿨러가 돼 있다. 시스템에 에어컨이 돼 있다.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진 거야.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우리가 세법에서 많이 나오죠. 변경의 뜻이 뭐야? 바꾸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바꿀 때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피난시설, 그 다음에 홍수가 나가지고 기계가 다 잠겼어, 녹슬어서 쓸 수가 없어. 이걸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어. 못 쓰는 걸 좋게 만들었으니까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내용연수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평균 수명을 얘기하죠. 건물마다 기준 내용연수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면적에 따라, 층수에 따라 기준 연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 강서방문각 건물이 내용연수가 50년이다. 세법에 나와 있어. 오늘이 49년째다. 몇 년 남았어? 1년. 5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보강공사가 들어갔어. 5억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게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이죠. 사람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타이어 교체했다. 엔진 오일 교환했다. 유지 위에 들어갔으니까 수익적 지출이야. 근데 엔진을 통째로 바꿨다. 엔진을 바꾸면 더 수명이 오래 가겠죠. 이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심장이 나빠. 인공심장 달았어. 금액이 비싸. 수명 연장이 되죠. 자본적 지출. 근데 이런 거 있죠. 눈 멀쩡한데 앞트임 뒤트임 코에다 집어넣고 대패로 좀 턱 좀 깎고, 이건 수명 연장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수익적 지출. 세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성형하는 것은 세법에서 인정을 못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한다 못한다가 바로 어디랑 연결돼요? 건강보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세법에서 인정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말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 게 보면은 세법에서 파생된 게 많아요. 저는 이거 고치는 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좋아요. 전 찬성하는 입장에.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장 차려놓고 자신감이 만땅된 분들 많이 봤어. 여자분들은. 어디? 제일 많은 게 코드만. 이분이 공부할 때부터 코에 이게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때 거기에 반장님이 있어요. 여자분이. 잘하는데 자꾸 사람 만날 때마다 눈을 제때 못 쳐다보더라고. 합격하자마자 이거 고쳤어. 날카롭대 이게. 거기에 찍히면 최악.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막 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야. 사람 보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본인은 그게 좋은가 봐. 그쵸? 그런 걸 강남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남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강남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분명히 내 옆을 지나갔어. 이뻤거든. 지나갔어. 근데 저기서 다시 또 와. 금방 지나갔는데 더 이상 잔소리는 내가 안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훈훈한 마무리.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욕먹을 짓 할까?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 취업 상담 때문에 사진, 졸업사진 갖고 와라. 딱 붙였는데 다 똑같아. 근데 이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 학생들은.
야, 다 똑같네. 한 번 했다가 나 계속 눈을 김당했잖아. 그랬더니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분 나빠해요. 너, 이거 어디서 사진 잘 찍었네? 그냥, 뭐 이거 고쳤다 이런 거 안 하고, 보정 안 했다. 잘 찍었네. 이거 얼마 줬어? 졸업사진 비싸니까. 5만 원 줬어, 이래. 그 옆에 있던 애가 화를 벌컥 내. 나 30만 원 줬는데. 졸업사진 한 30만 원 주고 합니다. 뽀샵 다 하는데. 근데 내가 보면 다 똑같아. 사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제일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대학 강의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비대면이라서 안 봤는데 다 비슷한 학생들이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그죠? 강남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금방 지나갔어. 이쁘다고 하는데 저기 또 와. 또 보냈는데 또 와. 여기까지는 그냥 수업과 관계없는 그냥 유머인데 어차피 요거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이나 아니나 사회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하는 건 찬성입니다. 여러분도 다 얼굴이 완벽해요? 자기 얼굴이? 에? 네? 꼭 그렇지만은 그럴 때 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눈썹은 필수로 하고 요즘은 눈썹 필수예요. 이거 나오다 보면 세법 삑 돌아가. 그 다음에 가치를 증가하고 방 확장 공사, 그 다음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만은 항상 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용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것도 다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토지다.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저 가운데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가 박혀 있어. 다니려면 차도 못 다녀. 그래서 이걸 철거했어. 그때 비용은 지출함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좋아졌죠. 이런 건 다 좋아지면 자본적 지출이다. 끝. 그래서 박스에 나온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첫째 박스에 밑줄 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 증가, 그 다음에 소송비용, 화해비용,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다 자본적 지출이죠. 오른쪽 포함하지 않는 건 수익적 지출. 또 하나 필요경비에 산입된 건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산입된 건 제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양도비 이거예요. 양도비다 그러면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 되겠죠. 요거는 직접 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직접 준 돈. 따라서 간단하게 보면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죠. 증권, 주식 팔았다. 증권거래세,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양도하면 여러분 소득세 신고할 줄 모르죠?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해? 세무사 수수료 되겠죠. 세무사한테 직접 줬다. 직접 비용 받을 수 있어. 세무사한테 잘 봐달라고 부인한테 명품백 샀다. 이건 간접 비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뜻 이해가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많이 했어. 취득세에서. 부동산 사면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사야죠. 요걸 팔면은 매각차손 손해보겠죠. 요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손해보는 거니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의 난이도 최상, 얘는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았느냐? 금융기관. 여기서 발생하는 매각차손만 인정을 해줘. 그게 한도야.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채권을 500만 원을 샀다. 요거를 매각을 하니까 금융기관에 400만 원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의 매각차손을 받죠. 매각차손, 요건 이자야, 이자.
만기 때까지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500만 원이야. 지금 팔면 만기 때까지의 이자는 못 받아요. 이게 매각차손이야. 요걸 인정해줘. 근데 악용하려고 요걸 사채업자한테 팔았어. 사채업자는 고리대금이야. 이자가 비싸. 그럼 300만 원뿐이 못 받아. 이자 얼마 손해봤다? 그럼 야 200만 원 매각차손이니까 이거 다 인정해줘. 돼 안 돼? 안 돼.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각차손은 누구한테 팔았을 때 한도가 된다?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그럼 난 200만 원 매각차손이 있다 우겨도 얼마뿐이 못 받는다? 100만 원. 난이도 최상으로 나온 게 이거야. 뭐가 나왔냐? 매각차손. 잘 들어봐요. 매각차손은 매매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 경비로 인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대방에 따라 달라요. 한도는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매각차손이 한도가 된다는 것. 이게 난이도 높은 거야.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돌아서서 문제 보면 다 틀린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강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박스 교재를 보면은 양도비에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누구한테 주는 거죠? 공인중개사.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 비용. 마지막은 매각차손, 채권의 매각차손. 그런데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는 것.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178쪽에 박스 밑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의 증명서류 나와 있죠. 요건 아까 강조했죠.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은 뭐가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 증빙자료,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습 나왔습니다. 179쪽에 필요경비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앞에 있던 걸 총정리했습니다. 근데 잘못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배운 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0쪽에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문제는 내버려 두고 이론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7월달 강의부터는 이제 이론 문제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론이 잘 안 되는 분들은 7월 10일 날 이론 마지막 특강이 있죠? 세법. 다 접수했어요? 여기서만 네, 그리고 이쪽 안 했어. 이따 따로 개별 면담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는 작년까지는 내가 얘기했어요. 남들 다 하는 5가지 조세 비교 특강을 하는데 작년까지 나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바꿔보자 해서 1대1 취득세, 양도소득세 1대1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 특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유세, 내가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는 거,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그 4가지가 사실상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만 갖고라도 몇 개를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최소한 12개 이상은 되니까. 여기 잘 써놨네. 12개 책임 특강이라고. 다 맞을 건 아니잖아. 표정이. 그래서 그거 7월 10일 날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하루에 총정리 들으면은 뭔가 도움 될 겁니다. 특히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은 뭐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력자분들은 절대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어느 정도나 자신 있겠거니 해도 그럴 사람일수록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들을 거지? 그래. 들을 거지? 그럼 다 우리 패밀리들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저기 화곡역에서 비둘기랑 울면서 대화 나눌 거예요.
나 오늘 쓸쓸했다 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 하도록, 그리고 점차 가면서 나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티리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론 정리가 되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설명한 공식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요건 딱 세 가지야. 세 가지는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취득가액 사올 때 요 자본적 지출은 사온 다음에 수리비, 양도 비용은 팔 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거야. 이 세 단계, 살 때, 사고 난 다음 수리비, 팔 때 이건 다 공제해 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주 좋아요. 단계야. 사올 때, 그 다음에 얘는 산 다음에 수리비 좋아지게, 요거는 팔 때 비용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18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우리 10분간 줬다 할까요?